네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이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고요.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CPI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이제 대형 은행을 좀 조사를 하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 출발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현재까지 상황 봐서는 그다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연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좀 계속해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 너덜리라는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그 국회의 이런 그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쩌면은 이제 지금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는데 2025년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년 가을부터 금리를 이제 계속 인하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또 전망을 하다 보니까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보면은 뭐 24년 4분기 돼야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관들이 오히려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밑바탕에 깔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뉴욕 연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3.6으로 6%로 나왔습니다. 그 전월에 9월 달에 3.7%였는데 0.1%포인트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뭐 인테리어나 요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이런 회사들도 뭐 계속 지금 그 추측을 많이 하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가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을 좀 안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이제 그 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좀 폐쇄를 피하고 싶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그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홈디포가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순이익이 좀 감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업 실적도 이번 주에는 소비주들 나오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마존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게임 부분에서 180명을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 해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이 시장에서 다시금 해고 바람이 부는 걸까요? 네, 지금 어떤 아마존닷컴의 해고라는 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기술주들로 다시 또 해고 바람이 부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헐리우드 파업할 때 많이 또 해고 당했죠. 그리고 자동차 파업하고 있는데 또 계속 해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통주 뭐 페덱스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해고를 했고, 그러면서 이 상황들이 이제 노동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해고라는 것이 다시 시장에 역풍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게임 부분에서 180명 해고하고 지난 1년 동안 봤더니 27,000명이나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연말 이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임시직들이 또 다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미 채용이 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 시즌 지나버리면 1월달 지나버리면 또 대량 해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해고가 노동시장 데이터들이 나빠지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내년 1, 2월이면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고금리 상황에서 기술주 전반의 어떤 해고 사태로 다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큰 악재가 등장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시장에서 노동시장 데이터들 나빠지면서 이런 기술주들이 해고 물결이 다시 일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술주들 해고하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요, 이 주식들의 장기적인 포텐셜, 잠재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주식들이 대체 뭘까요? 예, 이 섹터 쪽에서 이제 업종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쪽에 정보 기술 쪽에서 지난 5년간 봤더니 160%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한 해 30% 이상씩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 쪽으로 그래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연말에 투자를 할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평가된 거. 저평가됐는데, 다우 쪽하고 이제 나스닥 쪽하고 봤더니 다우가 저평가됐다. 그래가지고 다우 쪽에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이런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텔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평가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우 쪽에서 저평가된 게 뭐 월트 디즈니라든가 코카콜라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버라이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 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에너지하고 금융이 너무 이제 바닥 쪽으로 가 있으니까 에너지하고 금융 쪽으로 보는데 그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배당을 잘 높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결국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두고 보면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술주 쪽에서 이제 대형주들을 갖다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연말에 급락하는 상황. 그 당시에도 시장의 심리가 시장의 객관적 팩트를 갖다가 역으로 생각하는 역발상의 어떤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이런 부분 또 급락이 올 수도 있다. 또 그런 경고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포지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보잉이 간밤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재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에미레이트 항공 쪽에서 99대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적돼 있는 걸 보면 한 500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객인데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신규로 또 주문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부가격이 됐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펙 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737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 구매 금지시켜놨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요거 풀어달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737 맥스 기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다,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목표 주가도 지금 LSEG라는 곳에서는 한 250달러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잉이 새롭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동안 이제 너무 바닥권에 있지 않았냐 이제 이러면서 많은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컨트로버셜,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조항을 추가를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은 내 개인 자산을 갖다 왜 당신이 마음대로 동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첫 배송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이게 테슬라만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제 한 1년, 2년 기다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고급 차종들 중에서는. 그러면은 중간에 만약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마음을 바꿨을 때는 상당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어떤 특별 조항들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이버트럭 나오기 전부터 얼마가 팔릴지도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생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테슬라의 주주들은 뉴스 나오면 일단 팔이 안으로 굽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좋았던 게 뉴스가 뭐냐면 인도 쪽에서 지금 관세를 갖다가 낮출 것으로, 완전히 철폐할 것으로 좀 기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관세 자체가 지금 70%씩 막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4만 불 넘어가면 100% 부과를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장 지으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커요. 근데 수입을 해가지고 인도에 파는 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